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입니다. 세원 씨,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예방접종이 많이 진행된 나라조차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지난 7월 17일 주말에 프랑스에서는 예방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발해서 프랑스 시민들이 시위를 하였다고 해요. 예방접종을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인가요? 예, 맞아요. 그들은 어, 거기에 대해서 뭐 자유를 달라라고 주장하였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우리 여기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자유란 자연의 질서, 그리고 법률 및 도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프랑스 시민들은 예방접종을 강제로 맞지 않을 자유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강제로 맞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들이 좀 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유에는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또한 그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맞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 그로 인해서 후유증이 시달리거나 뭐 심하면 사망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본인의 입장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자유주의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 자유주의의 흐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전에 고전적 자유주의를 봤지만, 현대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라는 그 자체의 핵심은 유지하면서도 고전적 자유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진 것을 현대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중세의 억압적인 국가에서 벗어나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개인만을 허용하는 입장이었고,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에 입각하여 경제 체제를 운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는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서 속에서의 개인의 삶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런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실 자본가들의 삶은 아주 풍족해졌지만 노동자의 삶은 너무너무 피폐하게 됐죠. 게다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주기적인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같은 그런 경기 침체는 시민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에 매우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한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현대 자유주의로 바뀌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한 자유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중세에서는 시민들이 구속을 당하고 하는 것에 구속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추구한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자신이 좋다고 시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개인이 선택을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한다면 현대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이제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혀주는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가난하고 병든 아이는 뭐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고 한다면, 현대 자유주의자는 그 가난한 아이가 가난하고 혹시 병들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거나 혹은 또 꿈을 이룰 수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하고 또 병들어서 꿈을 이룰 수 없다면 질병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민들에게 보건, 교육, 복지 등을 통해서 개인의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개인의 발전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은 기존의 고전적 보수주의와는 좀 상당히 결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정책들 때문에 이 사회민주주의를 닮아간다고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이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좌파적이다라는 비난을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듣기로 합니다. 하지만 현대 자유주의가 좌파적인 사회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우선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은 현대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소유가 정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본을 개인이 가지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화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 사회민주주의와 현대자유주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사유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사유재산에 대한 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조건에 대해서도 또 관여를 하지 않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현대 자유주의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 시간,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 노동자의 인권을 국가가 주도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구성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현대자유주의자들은 생각하고요. 그러고 실업에 대해서도 과거 고전적 자유주의는 뭐 내몰라라 하는 편이라면 현대자유주의자들은 실업수당이나 또 재취업을 위한 어떤 교육, 또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국가 경제나 국가 안보의 중요한 기업체가 파산할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면 정부가 그런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대 자유주의자의 생각인데, 그래서 법제화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도 모두 국가 경제 주체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예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 같은 것인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기 침체나 경기 가열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체제에서 야기되었던 주기적인 경제 침체와 더불어서 또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적 체제에서 생기는 심각한 환경오염, 이런 것들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의 우리 생각과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사실 현대 자유주의자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현대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지지하면서 정부의 주도하에서 지속적으로 개혁과 통제를 통해서 자본주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또 필연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가 추구했던 이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바뀐다는 의미 같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사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였지만 현대 자유주의는 큰 정부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크게 되면서 사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난민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이 현대 보수주의자들과 마찰을 많이 빚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 자유주의적 입장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신의 핵심인 전통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실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내에서 생활 방식이나 종교, 도덕성에 대해서도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도전에 맞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 현대자유주의는 강점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 이제 다양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많은 다양성을 좀 인정하다가 보면 내부 단합이 좀 잘 안 이루어지거나 근본적인 기강을 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큰 정부를 추구하다 보면 또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관료적 지배가 이제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국민들의 자유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가해질 우려가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이 또 이제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보면 소수자나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유발한다고 비판받기도 하고요. 또 범죄자에 대한 인권과 관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마르크스가 좀 예견을 했던 과정을 겪지는 않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데올로기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책임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각각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각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데올로기가 추구해야 될 최고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이야기를 마칠게요. 그럼 안녕! 안녕!